안녕하세요. 저는 과학동아리 퀘스천의 강용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핵의 붕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자는 일상생활 속에 아주 많이 숨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원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원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원자핵의 붕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자와 원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간단히 말하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를 뜻하고요. 원소는 이 원자들의 종류를 뜻합니다. 총 118가지가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작은 입자들이 원자를 뜻하고 이 입자들의 종류가 원소를 뜻합니다. 물의 분자식을 보며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H2O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물의 분자식은 H2O입니다. 여기서 H는 수소 원자를 뜻하고요. H2 할 때 2는 수소 원자의 개수를 뜻합니다. 즉 수소 원자가 2개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O는 산소 원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이 빠졌는데 1은 분자식에서 생략을 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소 원자는 2개, 산소 원자는 1개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죠. 여기서 요 알파벳으로 적혀있는 H와 O는 종류입니다. 수소와 산소라는 원자의 종류이죠. 요 종류들을 원소라고 하고, 요 수소는 총 2개 있고 산소는 총 하나 있습니다. 요 2개, 1개 셀 수 있는 것을 입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간단하게 여기 보이시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원자핵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으로서 양전하라는 것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전하는 무엇이냐?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원자핵에는 플러스 마크가 있고 전자에는 마이너스 마크가 있는데요. 플러스 마크를 양전하라고 하고 마이너스 마크를 음전하라고 합니다. 약간 자석의 N극과 S극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원자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작은 입자들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양성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중성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하를 띠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성자는 원자 번호와 같다고 하였는데요.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의 번호가 정해지는데 그것을 바로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전자입니다. 전자는 요 원자의 중심인 원자핵을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 말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므로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으므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핵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성자와 전자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자석의 N극과 S극과 같습니다. 근데 자석에서랑 같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은 서로 같은 전하끼리 만나면 밀어내는 힘, 즉 청력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자핵에는 양성자끼리만 있으면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너무 세 원자핵은 붕괴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성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할수록, 즉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될수록 원자핵의 질량이 증가되는데요. 그 이유는 양성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밀어내는 힘이 커져 중성자도 더 많이 들어가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성자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힘이 불안정해져서 원자핵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해진 원자핵은 다시 안정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원자핵을 붕괴시키는데요. 이것을 원자핵 붕괴라고 합니다. 원자핵 붕괴에는 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알파 붕괴와 제가 후에 설명할 베타 붕괴가 있죠. 일단 먼저 알파 붕괴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파 붕괴란 불안정해진 원자핵이 알파 입자, 즉 알파선이라는 걸 방출하고 다시 안정해지는 것을 알파 붕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파 입자란 무엇이냐? 바로 헬륨 원자핵을 뜻하는데요. 근데 헬륨 원자핵이 무엇이냐? 여러분, 헬륨은 He2로 원자 번호가 2입니다. 원자 번호가 2라는 것은 양성자가 2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성자도 2개입니다. 그러면 총 4개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를 P라고 하고 중성자를 N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불안정한 원자핵에서 알파 입자를 내보내게 되면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성자 2개가 빠져나가므로 원자 번호 2가 감소하게 되고 질량수 4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량수란 무엇이냐? 요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질량수라고 합니다. 여기선 총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방출되었으므로 총 질량수 4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것은 베타 붕괴입니다. 베타 붕괴는 원자핵에서 베타 입자, 즉 베타선을 방출하고 다시 안정해지는 현상으로 이렇게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근데 이 베타선이란 무엇이냐? 바로 전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미 양이온, 음이온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왜 원자핵에서 전자가 방출되는지, 그리고 또 전자가 방출되었는데 왜 양이온이 아닌 이렇게 베타 붕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던 전자가 아닌 원자핵에서 만들어진 전자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베타 붕괴는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붕괴되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엄청난 속도로 원자를 빠져나오는 것, 그 전자가 바로 베타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 한 개를 방출하죠. 근데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은 같으므로 질량수는 동일해집니다. 하지만 양성자가 중성자 대신 하나 더 늘었으므로 질량은 똑같지만 원자 번호는 1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타 붕괴입니다. 이제 감마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마선이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 즉 광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선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파선이 보이고 그 아래에 감마선이 보이시죠? 여기도 베타선과 감마선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고 추측하실 수 있으신 건 모든 원자핵 붕괴 과정에서는 감마선이 나온다입니다. 그 이유는 원자핵 붕괴를 할 때 알파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나오는데 그 에너지는 요 알파선하고 베타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요 광자의 입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광자를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 신체나 아니면 다른 생물들의 신체를 통과해서 세포를 변형시키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정보를 파괴하는 등의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제점이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런 방사성들에 대해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방사선은 대표적으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고 그 중에서는 감마선이 가장 위력이 높으며 그 방사선들은 저희 몸속의 세포를 파괴시켜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방사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핵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일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주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핵 붕괴 현상을 이용한 것이 아닌 핵 분열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 분열은 질량이 큰 원자에게 중성자를 충돌시켜 두 개의 원자핵으로 분열시키는 뒤 그 사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연쇄적으로 반응시키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핵폭탄이 엄청난 위력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핵 붕괴는 불안정해진 원자핵이
다시 안정해지기 위해 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핵 붕괴라고 합니다. 두 현상 다 원자 핵과 관련된 반응이고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핵 분열은 뭔가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많이 접해볼 수 있고 일단 두 현상은 엄연히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와 원자핵 붕괴 현상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록 적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학동아리 퀘스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